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두고 돌아서던 날,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끌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그리고 그 뒤로 밀려드는 정적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마을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벌써 일어나 밭으로 향하시고 해가 뜨기 전부터 땀방울을 흘리며 논두렁을 걸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안은 굶을 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하셨고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시절 아버지의 등을 기억합니다. 푸석푸석한 옷감 너머로 번지던 땀, 굽은 어깨, 그러나 넓고 든든했던 그 뒷모습, 어린 저는 그 등에 엎여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느껴지던 온기와 흔들림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세월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을 놓치고 심지어 제 이름까지 가끔 잊어버리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직장과 생활, 아이들의 학비, 형제들 사이의 갈등, 결국 누군가의 입에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무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효도를 핑계 삼아 실은 우리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 돌아오던 길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기심이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병원 첫날 아버지는 낯선 흰 벽과 차가운 침대, 같은 옷을 입은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여긴 어디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조금만 계세요, 아버지.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과 모여 저녁을 먹었을 때 식탁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둘째가 그렇게 말했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이라면서 왜 가슴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정수가 꽃이 참 곱네. 정숙은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 아버지는 그 순간 꽃잎 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은 효율적이었지만 차가웠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빴고 복도에는 기침과 신음이 섞여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이 찾지 않는 노인들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눈빛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도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며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냐? 그 말 한마디에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을 잊으셨던 겁니다.
억지로 웃으며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멍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린 건 아닐까?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 속에 밀어넣은 건 아닐까? 며칠 후 아버지가 새벽에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간호사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환자분들이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시려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저는 형제들을 다시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아버지를 모셔와야 해. 형제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내가 돌볼 수 있겠어? 내 집도 힘들잖아.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병원의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집의 따뜻한 공기야. 자식 곁에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사는 거야. 며칠 후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냄새. 집 냄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물론 돌봄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려 하셨고 식사도 거부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아버지는 새벽마다 약국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뒤에서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온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새벽에 집을 나가실까봐 현관문 앞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정말로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지. 그 말에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저랑 같이 계셔야죠. 저는 두 팔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집이었지.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 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은 아직 요양병원 복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뛰어나와 할아버지 하고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 누구냐?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손주예요. 그제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에 옛날의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돌봄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잘 드시지 않았고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한 번은 밥상을 엎으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냐? 나를 감옥에 가둔 거냐? 그 울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며칠 후 아버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아버지는 발끝으로 낙엽을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이 나갔구나. 한때는 푸르렀는데 지금은 바람에 흔들리다 땅에 떨어져 있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낙엽은 떨어져도 다시 봄에 새 잎을 피우잖아요. 아버지도 다시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너만 믿는다. 그 한마디는 제 삶의 무게를 모두 짊어진 듯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을 울린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집에서의 생활은 고단했지만 작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면 아버지는 잠시나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밥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땐 말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집이 힘들잖아. 아버지도 우리도 다 지쳐.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쳐도 괜찮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지켜드릴 거야. 형제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비록 흐릿하지만 살아있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점점 저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던 일,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던 일,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일.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억들이 아버지를 살게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기억이 더 희미해져서인지 자주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아버지 쪽으로 돌려드리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이런 여름날에도 논에서 일했지 뜨거운 볕 아래서 허리 굽히고 일하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흘린 땀이 저희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집에 돌아가면 밥을 먹을 아이들이 있다는 게 행복이었거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가을이 찾아오자 아버지는 낙엽을 보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이 내 인생 같구나.
한때는 푸르게 빛났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네. 저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낙엽도 땅에 떨어져야 흙이 되고 다시 나무를 살리잖아요. 아버지도 저희에게 그 흙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넨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겨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난로불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을 불 가까이에 대며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끓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따뜻한 건 불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니냐?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짐이라뇨. 아버지는 저의 뿌리이고 제가 살아온 이유예요.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저는 깊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자신을 짐이라 여기며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잠시나마 예전의 모습을 되찾곤 했습니다. 손주들과 노래를 부를 때, 식탁에서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창밖의 새소리를 들을 때, 그 짧은 순간들이 아버지에게는 삶의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과 함께 보낸 사소한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진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나눠주세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하지만 너와 함께여서 행복하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직 함께해야 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삶에는 끝이 있단다. 하지만 너와 함께여서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그날 요양병원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듯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분이 곁에 계셔서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였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찾아와 참 훌륭한 분이셨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의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낡은 모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제 삶에 큰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손주를 안아주던 모습,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고맙다라고 하시던 목소리,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예쁘다라고 감탄하시던 눈빛, 그 기억들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모님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평생 따뜻하게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제 안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어받아 저도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